저희 한의원을 믿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잘, 나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하고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즈벡 여성은 체력이 한국 여성들과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김 선생님이 스스로 느낄 겁니다. 구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는 나의 인생은 너무 어두운 터널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큰 병 걸린 환자로 오해를 받고 이별 통보까지 받다니. 우리 구잘 씨는 저를 몸이 약해서 강한 자신을 거부하는 남자라고 오해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구잘 씨, 저는 강합니다. 너무 강해서 문제인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성진 원장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구자리 마트를 닫고 떠난 지 사흘. 김성진 원장의 한의원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한의원 원장실에서 성진이 멍하니 앉아 침통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진은 밥맛도 없고 침 놓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성진은 구잘과의 짧은 만남이 자신의 메마른 중년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은 성진의 이런 모습을 보고 대물쌤이 결국 그 힘을 주체 못해서 병이 들었나 보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성진쌤은 요새 얼굴이 해쓱해졌어. 그게 너무 커서 기력을 다 쓴 거 아니야? 얼른 병원에 가서 영양제라도 맞아야지. 원장쌤, 아무리 타고난 무기가 좋아도 관리 안 하면 소용없으니 몸을 아끼시오. 환자들이 성진의 몸 상태를 걱정하며 특정 부위를 뜻하는 은어를 마구 사용합니다. 성진은 이 말들을 늘 들으며 내가 정말 곧 죽을 것처럼 보이는 건가 혼자 생각하며 절망감이 극에 달합니다. 성진은 구자리 떠난 이유가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타고난 사실을 숨기려다 결국 구잘의 순수한 마음을 상처 입혔다고 자책했죠. 그래, 나는 비겁했어. 내 몸의 특징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나의 소심함으로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자책합니다. 그는 구잘의 마트로 찾아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판에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쉽니다라는 구잘의 메모 종이만 붙어 있었습니다. 성진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파국이 찾아온 것입니다. 구잘이 사라지자 가장 신이 난 사람은 김영자였습니다. 그녀는 경쟁자가 사라졌다고 확신했습니다. 한의원 진료실 안으로 영자가 의기양양하게 성진에게 다가갑니다. 성진쌤, 그 외국 아가씨 때문에 속상하셨죠? 괜찮아요. 원래 명품은 아무나 못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특히 쌤처럼 희귀한 장점을 가진 남자는 더 그렇죠. 영자는 성진의 대물에 대한 집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성진에게 공격적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솔직히 나도 쌤의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거든요. 우리 그냥 몸의 대화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우린 같은 한국 사람이니 사이즈에 대한 이해도 깊잖아요. 영자가 몸의 대화를 유도하며 성진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성진은 질색하며 피하고 영자는 이 남자가 밤낮으로 강한 기력만 부리려고 한다며 성진을 밤에만 관심 있는 남자로 오해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영자의 이 노골적인 폭탄 발언에 성진의 마음을 영자가 더욱 괴롭혔습니다. 구잘의 순수한 오해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성진이 영자의 음흉한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나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당신이 뭔데 나를 대물이니 뭐니 하며 친한 척 하시나요? 이후부터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 제 병원에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그리고 영자 씨와 제가 언제 동침한 적이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나요?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나요? 2번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영자는 성진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부끄러움이나 밀당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성진을 자기 남자로 만들기 위해 성진의 대물 때문에 구자리 도망갔다고 확신하고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려서 성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진을 찾아왔는데 이미 성진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조치를 자신에게 선언한 것이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포기를 하고 물러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성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구자리였습니다. 성진이 전화기를 붙잡고 떨고 있습니다. 카페가 아닌 한의원 옥상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구자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걱정이었습니다. 성진쌤, 제가 떠나서 더 힘드시죠? 마트 아주머니들이 그러는데 쌤이 큰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계신데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더 강한 여자가 되겠다고 떠났지만 쌤의 약해진 몸이 계속 걱정돼요. 성진은 구자리 자신을 불치병 환자로 오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은 영자의 폭로와 구잘의 순수함이 엮인 결과였습니다. 구잘씨, 저는 병 안 걸렸어요. 저는 아주 많이 건강합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거짓말 마세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데 진짜 기력이 센 남자는 그렇게 허리를 못 숙인대요. 쌤은 지금 기가 바닥난 상태예요. 그것을 제발 인정해야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구잘 엄마의 조언이 결정타였습니다. 구잘은 성진의 허리 통증과 우즈벡 전통 의학 지식을 결합하여 성진을 진짜 환자로 규정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비방을 알려주셨어요. 강한 몽골 남자의 기운을 받아야 한대요. 구잘이 성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극도의 막장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성진은 어이없는 구잘의 행동에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과 자신을 걱정하는 구잘의 순수함을 느끼며 내 병이 대물이 원인인데 치료법이 다른 남자의 기운이라고 성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을 구잘에게 직접 이야기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성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성진은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더 큰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해로 인해 구잘을 보내기는 싫었습니다. 성진은 구잘에게 지금 당장 마트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구잘을 만나 오해를 풀 진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잘의 마트 앞에서 성진이 구잘을 기다립니다. 이때 영자가 성진에게 다가오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성진에게 다시 한번 매달리며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진의 태도는 너무도 완강하고 단호합니다. 당신이 계속 저에게 접근하면 당신은 빠른 시간 내에 법원으로부터 호출이 올 것입니다. 성진은 영자에게 이 자리를 떠날 것을 요구하는데 저 멀리서 구잘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구잘의 마트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구잘은 이 장면을 보고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성진쌤, 제가 없으니까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게다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저의 마트 앞에서 저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성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구잘이 보는 앞에서 영자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의 욕망과 당신이 흘린 헛소문으로 인해 나는 구잘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성진은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로펌에 전화를 겁니다. 광씨가 오랜만이다.
나 지금 어떤 여성이 헛소문을 유포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오해를 받고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자네가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주기 바라네. 내 핸드폰에 캡처한 자료를 지금 보내겠네. 성진이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영자는 사색이 되어 성진에게 100배 사죄하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이 광경 역시 구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잘은 성진에게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저는 몸이 약하고 거짓말하는 남자는 싫어요. 저는 강하고 정직한 남자를 찾아 떠날 거예요. 구잘은 마침 눈에 띈 몽골 식당 간판을 보고 그곳으로 돌진합니다. 몽골 남자의 기운을 찾겠다는 어머니의 조언을 실천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몽골 식당으로 향하는 구잘에게 소리를 칩니다. 단 한 번만 말하겠는데 당장 돌아서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강한 남자가 누군지를 모를 것입니다. 나는 한의사이고 당신이 말하는 자양건강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네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육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 과연 구잘은 성진의 단호한 이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몽골 식당으로 돌진하는 구잘 씨에게 우리 성진 원장이 최후의 일격을 날렸죠. 당신은 진짜 강한 남자가 누군지를 모를 것입니다. 대물 때문에 발생한 모든 오해와 헛소문, 이 황당한 막장 사연의 실타래가 드디어 풀립니다. 몽골 식당 간판을 향해 돌진하던 구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트 앞에서 성진의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지고 구잘이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구잘은 성진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오해했던 병약함이나 비겁함과는 거리가 먼 강한 남자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구잘의 마음속에서 몽골 남자와 한의사 성진이 잠시 충돌했습니다. 구잘이 망설이는 사이 마트 앞은 막장의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자가 사색이 되어 무릎 꿇고 원장쌤 제발 고소만은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소문이 났다고 하면 저 이 동네에서 못 살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쌤 한의원 청소를 할게요. 제발 선처를 바랍니다. 영자의 비굴한 모습은 구잘에게 성진의 정직함을 증명했습니다. 영자의 막장 소문 유포가 사실임을 구잘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영자 씨, 당신이 유포한 소문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으세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영자는 성진의 단호함에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이제 마트 앞에는 성진과 구잘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영자가 도망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급 한약재 봉지를 떨어뜨립니다. 성진은 그것을 주워들고 코웃음 치며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구잘은 이 모습을 보고 성진쌤은 저런 약 따위 필요 없는 진짜 강한 남자라고 확신합니다. 성진은 구잘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뿐이었습니다. 성진은 조용하지만 힘주어 구잘에게 말을 합니다. 구잘 씨, 당신은 나를 몸이 약해서 강한 여자를 거부하는 남자라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 강해서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신체적 특징을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성진은 자신의 이혼 사유와 중년 남성으로서의 은밀한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물이 수많은 여자들을 떠나게 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평생의 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잘 씨, 아까 김영자 씨가 말한 흉기나 엄청난 무기라는 표현,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이 큽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이 놀랄까봐, 상처받을까봐 차라리 병약한 남자로 오해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잘은 성진의 절박하고 진심 어린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성진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쌤이 몸이 약한 게 아니라 남자의 자신감이 너무 커서 저한테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사실을 여태 숨겼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을 알았으니 저를 떠나세요. 저는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운명적으로 당신과 맞지 않는 남자입니다. 성진의 고백 후 구잘이 갑자기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성진은 황당해합니다. 구잘은 눈물까지 흘리며 웃고 있습니다. 하하하, 성진쌤, 왜 그걸 이제 말해요? 아이고 배야, 정말 한국 남자들은 유머가 없네요. 구잘의 반응은 성진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성진이 인생의 비극으로 여겼던 사실이 구잘에게는 최고의 유머로 다가왔습니다. 구잘 씨 왜 웃으세요? 저는 지금 진심을 말한 겁니다. 쌤, 제가 몽골 남자 기운 받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왜인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데 몸이 강한 우즈벡 여자는 몸이 약한 남자를 만나면 안 된대요. 구잘은 숨겨왔던 문화적 배경을 공개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남자의 강함이 자손번성을 의미해요. 작은 사이즈는 몸이 약한 남자를 뜻하는 가장 큰 비유예요. 저는 쌤이 기력 없다고 오해해서 성진쌤을 떠나려 한 거예요. 구잘은 성진의 신체적 특징이 약함이 아닌 강함의 궁극적인 증명이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쌤은 저희 엄마가 찾으라고 했던 진짜 강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약점이라고 숨기다니 쌤의 마음의 그릇이 너무 커서 그게 걱정된 거죠? 성진은 구잘의 유쾌하고 따뜻한 해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비극이 운명적인 인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잘 씨, 그러면 저의 이 특징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이죠. 저는 강한 여자잖아요. 하지만 쌤의 큰 마음이 저를 걱정했다는 그 진심이 저를 더 감동시켰어요. 저는 마음의 궁합이 가장 중요해요. 구잘이 성진을 껴안으며 이제 제 마트 다시 열 거예요. 쌤의 강한 기운을 받아서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소리칩니다. 성진은 이 황당한 상황 앞에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오해는 풀렸습니다. 구잘은 대물람을 타고난 기력을 가진 남자로 성진은 구잘을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운명의 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진이 구잘의 마트 문을 함께 열고 있습니다. 마트 안은 밝게 정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당당하게 연인 관계임을 선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술렁거렸지만 성진은 더 이상 자신의 특징을 숨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구잘 씨 앞에서 숨길 것이 없으니 제 침술도 더 잘 놓아지는 것 같네요. 구잘은 성진의 한의원에 자주 드나들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활력 증진 식재료를 추천했습니다. 성진쌤이 구잘 씨 만나고 더 강해졌다는 소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표정은 좌절과 질투로 일그러집니다. 아니, 저 외국 아가씨가 어떻게 저걸 감당하는 거지? 나는 아파서 도망쳤는데 저게 말이 돼? 영자가 질투에 못 이겨 성진의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들어섭니다. 성진은 영자를 무시하고 구잘이 들여온 우즈벡 전통 건강차를 영자에게 권합니다. 영자는 자존심 상해하며 마십니다. 성진은 이제 구잘에게 진정한 마음의 궁합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잘은 성진의 신체적 조건이 아닌 그의 순수한 마음과 자신을 아끼는 진심을 사랑했습니다.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막장 로맨스가 국경을 넘은 유쾌한 휴먼,
드라마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성진과 구잘의 행복한 황혼은 시작되었지만 그들만의 가족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궁합을 찾아서 구잘의 우즈벡 가족이 성진의 한의원을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문화 충돌 유머와 따뜻한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 결국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대물은 더 이상 김성진 원장의 짐이 아닙니다. 이제 타고난 축복이죠. 저 김성진은 마침내 국경과 조건을 초월한 영혼의 궁합을 사랑스런 구잘 씨에게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피엔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새로운 관문이 남아있죠. 구잘 씨의 우즈벡 가족이 성진의 한의원에 들이닥칩니다. 문화 충돌에서 오는 막장 유머 폭탄. 우리의 행복한 결말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김성진 원장과 구잘 씨는 동네의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마트는 활기를 되찾았고 한의원은 이국적인 건강 비법까지 더해져 더욱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한의원에서 구잘이 성진에게 직접 만든 우즈벡 전통 허브차를 건넵니다. 구잘은 한의원에서 우즈벡식 건강차를 팔았고 성진은 구잘의 조언을 받아 정과 기를 살리는 이색 침수를 연구했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성진쌤, 구잘씨 만나고 얼굴에 윤기가 돌아. 쌤의 힘이 온 동네에 퍼지네. 원장쌤, 이제 큰 무기 숨기지 마시오. 당당하게 사시오. 그게 명의의 도리오. 환자들이 성진에게 정력에 좋다는 온갖 민간요법 식재료를 갖다 바칩니다. 성진은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라며 질색하지만 환자들은 겸손이라며 더욱 성진을 추앙하는 코믹 상황. 성진은 더 이상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받아쳤죠. 자신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일상에 새로운 긴장감이 드리워집니다. 구잘의 우즈벡 가족이 상견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잘 씨, 제가 우즈벡식 결혼 풍습을 잘 몰라서요. 혹시 지참금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걱정 마세요, 쌤. 저희 엄마는 돈보다 건강한 사위가 중요해요. 특히 기운이 넘치는 사위요. 구잘의 말에 성진은 안도했지만 자신의 건강을 증명해야 한다는 은근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구잘의 가족이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장모님 파티마 60대, 구잘의 남동생 알리 30대이었습니다. 한의원 문을 열고 덩치가 크고 푸근한 인상의 파티마와 건장한 체격의 알리가 들어섭니다. 분위기는 압도적입니다. 파티마 여사는 성진을 보자마자 몸의 건강부터 살폈습니다. 그녀는 성진의 손을 덥석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파티마 우즈베거와 서툰 한국어 섞어. 사위, 맥이 약해. 기가 위로만 가고 아래가 텅 비었어. 우리 딸 구잘이 감당 못할 몸이야.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한의사입니다. 제 맥은 아주 좋습니다. 파티마는 성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진에게 강한 기운을 증명하라며 황당한 미션을 요구합니다. 좋아, 사위. 우리 알리랑 씨름 한 판에 이겨야 내 딸 줄 수 있어. 우리 알리는 몽골 전통 씨름 챔피언이야. 아니, 갑자기 한의원 한복판에서 한의사 성진과 덩치 큰 우즈벡 씨름 챔피언 알리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성진은 체격 차이 때문에 쩔쩔매지만 대물남의 자존심과 구잘에 대한 사랑으로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성진은 결국 알리에게 패배합니다. 파티마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구잘, 내가 말했지. 몸이 약한 남자는 안 돼. 우리 딸 힘들게 해. 성진은 다시 한번 대물이 아닌 기력 때문에 오해받는 최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성진을 구한 것은 구잘의 지혜였습니다. 한의원 옥상에서 구잘이 파티마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왜 몽골 남자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크기 때문이죠? 엄마, 쌤은 눈에 보이는 근육은 약하지만 진짜 힘은 아무도 못 따라와요. 크기로 치면 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예요. 구잘은 성진의 신체적 비밀을 문화적 코드로 변환하여 파티마를 설득했습니다. 파티마는 구잘의 노골적인 설명에 놀랐지만 이내 수긍합니다. 사위, 내가 진짜 강한 남자라는 구잘의 말을 믿겠다. 하지만 증명이 필요해. 내가 진짜 명이라면 우리 알리의 오래된 허리 통증을 당장 고쳐. 이것이 성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대물쌤이 아닌 명예 김성진으로서의 증명. 성진은 알리에게 침을 놓았습니다. 구잘의 우즈벡 전통 약재 지식과 성진의 20년 한의학 실력이 결합된 최강의 침술이었습니다. 성진이 알리에게 침을 놓는 동안 알리는 이곳이 나의 기운이 하늘로 솟는다며 극도의 코믹 반응을 보입니다. 파티마는 저것이 바로 신의 기운이다 라며 성진을 칭송합니다. 알리는 침술 후 허리가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진에게 진심으로 절을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김성진은 명의로서 강한 사위임을 증명했습니다. 파티마는 더 이상 성진에게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한의원 옥상에서 작은 만찬, 샤슬릭과 소주가 함께합니다. 그날 밤 성진은 파티마와 술을 나누었습니다. 파티마는 성진에게 진정한 조언을 건넵니다. 사위, 힘은 크기로만 오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강한 힘이야. 구잘을 아껴주렴. 너는 마음이 가장 큰 남자야. 성진은 눈물을 흘립니다. 대물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지만 결국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자신의 진심과 구잘의 이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영자에게는 어떤 결말이 닥쳤을까요? 시장 골목에서 김영자가 몽골 식당 간판 앞에서 서성입니다. 그녀는 성진이 고소를 취하한 대신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일주일간 마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는 성진의 강함과 구잘의 당당함 앞에서 자신의 음흉한 욕망이 부끄러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성진의 헛소문을 퍼뜨린 죄책감과 싸우며 겸손을 배우는 중입니다. 성진과 구잘은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한의원 앞마당에서 열렸고 동네 주민들은 국경과 조건을 초월한 이들의 사랑에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습니다. 52세의 한의사 김성진, 그는 대물이라는 신이 주신 복을 인생의 저주로 착각했지만 구잘이라는 진정한 반려자를 만나 그 복을 가장 이상적인 궁합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결혼식 날 성진이 구잘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대물남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속삭이고 구잘이 이에 키스로 화답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환자들이 역시 성진쌤은 끝까지 강하시네 라며 유쾌하게 마무리됩니다. 진짜 사랑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까지 뛰어넘는 영혼의 궁합에서 시작됩니다. 신이여 여러분의 외롭지 않고 유쾌한 황혼을 응원하며 대물남 한의사 김성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주변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신이 주신 복인데 삶의 재앙처럼 돌아오는 이 아이러니 말이죠. 사실 저는 한의사 김성진입니다. 경기도 외곽 사람 냄새 가득한 소도시에서 20년 넘게 침을 놓았죠. 환자들의 몸과 마음, 그 고충을 덜어주는 게 제 평생의 업입니다. 그런데 제 몸의 가장 은밀한 한 부분이 이 평범한 52년 인생을 자꾸만 꼬아놓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도 절대로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오늘은 한의사 김성진의 고충에서 실제 현실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성진 원장은 명의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쑤시는 허리와 시린 무릎을 귀신같이 잡아냈죠. 그는 타고난 낙천주의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웃으면 복이 온다가 그의 삶의 좌우명이었죠. 아침 9시, 한의원은 늘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중년 여성 환자들이 많았죠. 그분들은 진료를 핑계로 성진 원장에게 온갖 사생활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성진쌤, 그 집 아들 말이야. 해휴, 쯧쯧. 원장쌤 지난번 침 맞고 남편이 힘이 좀 좋아졌지 뭐야. 하하. 성진은 그저 허허 웃으며 침을 놓았습니다. 그게 명의의 덕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들이 종종 도를 넘는다는 겁니다. 성진 원장의 몸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이었죠. 진료실에서 한 중년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원장쌤, 땀 흘리시네요? 힘드시면 잠시 쉬면서 하세요. 성진 원장은 여름이라 땀이 나는 것뿐인데도 환자들은 꼭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합니다. 특히 진료복 주머니에 뭉툭하게 잡히는 무엇을 보고 나면 그들의 눈빛이 항상 미묘하게 바뀝니다. 침을 놓다가도 환자가 실수인 척 그 부분을 툭 건드리면 성진 원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혼 후 혼자 된 지 5년, 성진은 재혼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여성들은 처음에는 그의 유머러스함과 안정된 직업에 호감을 보였죠. 하지만 깊은 관계로 들어선 후 성진의 압도적인 특징을 마주하고는 모두 짐을 쌌습니다. 원장님은 감당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말이 성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낙천주의자 김성진도 이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가끔 중얼거립니다. 신이 주신 거라면 제발 좀 평범하게 주시지. 왜 나만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건지 원. 그는 한국 사회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성진의 한의원은 오래된 재래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 사는 냄새, 음식 냄새, 흙 냄새가 뒤섞인 정감 가는 곳이죠. 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 모퉁이에 낯선 간판이 걸렸습니다. 구잘레 마트 러시아 중앙아시아 식료품. 상인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외국인이 여기서 뭘 팔겠다는 건지. 그들의 대부분들은 다들 반신반의했죠. 그 가게를 운영하는 이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구잘이었습니다. 43살의 그녀는 얼굴은 작고 귀여웠지만 그녀의 배포는 남달랐습니다. 한국 생활 10년 차라 한국어는 웬만한 토박이보다 더 유창했죠. 성진 원장은 진료 후 매일 시장을 지나 집으로 갑니다. 그날도 무심히 지나치는데 구자리 식료품점 앞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이 샤슬릭 드셔보셨어요? 양고기 꼬치인데 힘이 불끈불끈 나요. 성진은 샤슬릭이라는 낯선 단어에 멈칫했습니다. 구잘은 낯가림이 없습니다. 성진의 나이나 직업도 묻지 않고 오로지 힘이 불끈불끈에 초점을 맞췄죠. 아, 저는 한의사라 이런 건 좀 그러네요. 한의사면 더 잘 아시겠지만 좋은 건 먹어야죠. 한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몸에 좋은 거에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구잘은 성진의 손에 러시아 당근 김치라 불리는 마르코프차 한 봉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성진은 얼떨결에 식재료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 피어났죠. 구잘의 맑고 당돌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성진의 머릿속에 전에 했던 좌절 섞인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궁합이 맞는 다른 나라 여자, 어쩌면 구잘이 그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혼자서 느끼는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성진 원장에게는 구잘에게 다가갈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남들보다 큰 그것이었죠. 한의원 내부에 환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고 성진이 구잘을 만난 지 며칠 후 한의원에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처음에는 성진 원장님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과 만나기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입을 거치며 살이 붙었습니다. 성진쌤이 침을 너무 잘 놓아서 어떤 여자들은 쌤한테 침 맞으려고 지방에서도 올라온대. 아니야, 성진쌤, 그게 남들보다 훨씬 크대. 그래서 여자들이 도망가는 거래. 소문은 순식간에 대물쌤이라는 별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한의원 내에서는 그를 둘러싼 황당한 막장 사연이 매일 터져 나왔습니다. 침을 맞으러 온 한 중년 남성 환자가 성진을 힐끗 봅니다. 원장쌤, 제가 원장쌤이 부럽습니다. 네, 뭐가 부럽다는 말씀이시죠? 침 잘 놓는 거요? 아니요, 그거 말입니다. 그 소문이요. 하하, 성진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구잘에게 다가서기 전에 이 대물남이라는 딱지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구잘의 가게를 지날 때마다 몸을 잔뜩 움츠리고 최대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으며 심지어는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두려 노력했습니다. 구잘은 그런 성진의 행동을 한국 남자의 샤이함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비밀을 숨기려는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성진은 구잘에게 남들보다 더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신체적 비밀이 발각될까봐 인간적인 매력마저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행동은 구잘에게 완전히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구잘은 성진 원장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왜 나만 보면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잔뜩 웅크리는 걸까? 혹시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사실 구잘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고 이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그녀 역시 자신과 궁합이 맞는 튼튼한 한국 남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잘의 식료품점 내부에서 그녀가 낯선 허브차를 만지작거립니다. 구잘은 낙천적이고 따뜻한 성진에게 언젠가부터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진의 어색하고 도망치는 듯한 행동은 그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성진은 용기를 내어 구잘의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억지로 침착한 척 구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구잘 씨가 전해주신 당근 김치가 참 좋더군요. 어머, 정말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에요. 그거 기운 나게 하는데 최고예요. 혹시 드시더니 몸에 좀 변화가 왔나요? 성진은 구잘의 질문을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은근한 질문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우물쭈물했죠. 아닙니다. 전혀요. 저는 아주 평범합니다. 에이, 뭘 부끄러워하세요. 중앙아시아에서는 건강한 게 최고예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남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꿀이에요. 구잘은 성진에게 커다란 꿀 단지를 건넵니다. 성진은 충격을 받은 듯 꿀 단지를 받아들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합니다. 그것은 성진은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구잘이 이미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는 이제 진심으로 구잘과의 관계에
서서히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잘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진을 건강이 안 좋은 샤이한 한국 아저씨로 오해하고 그저 도움을 주려 했을 뿐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려는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문화도 나이도 아닌 바로 오해였습니다. 성진 원장의 이 오해는 과연 어떤 막장 해프닝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구잘은 성진쌤의 비밀을 언제 알게 될까요? 우리 시니어 동지 여러분, 인생에서 궁합이 중요하단 걸 깨닫는 나이 아닙니까? 밥상 궁합, 잠자리 궁합, 성격 궁합까지 50 넘으면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저 한의사 김성진은 우즈벡에서 온 구잘 씨에게 기력 없는 중년 남성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힘이 성진쌤의 고민인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러시아 당근 김치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시고 웃음 폭탄 맞을 준비하십시오. 김성진 원장의 52년 인생 최대 굴욕은 바로 남자의 자신감 꿀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성진의 한의원 휴게실에서 성진이 꿀 단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꿀 단지를 볼 때마다 성진은 구잘이 자신을 밤에 시원찮은 아저씨로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진의 타고난 자존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구잘 내가 나를 우습게 봤다 이거지. 내가 기력이 넘친다는 것을 눈으로 증명해 주마. 그는 구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과시용 등산복을 몸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한의원 진료실에서 성진이 몸에 딱 붙는 얇은 등산복 차림으로 환자들에게 땀을 흘리며 침을 놓고 있습니다. 성진은 얇은 등산복 안에 자신의 남다른 특징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환자들은 진료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원장쌤이 요새 왜 이렇게 몸이 당당하셔? 원장쌤, 그 등산복 브랜드가 뭐요? 나도 하나 사야겠소.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먼. 성진이 침을 놓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등산복의 특정 부분이 너무 과장되어 환자들이 일제히 눈을 가리는 코믹 상황이 발생합니다. 성진은 이것이 건강미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성진은 이 노골적인 관심이 구잘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남자의 엉뚱한 과시욕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 동네에서 가장 노골적인 사연을 가진 여성, 58세 여성 김영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성진의 당당함에 홀린 듯 직진합니다. 김영자 씨는 한의원에 들어서자마자 등산복 차림의 성진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료를 넘어선 마치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자가 성진에게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 성진쌤은 요새 아주 힘이 넘치시나 봐요? 저는 밤에 잠을 통 못 자서요. 오늘 침은 특정 부위에 좀 강하고 뜨겁게 놔주셔야겠어요. 네. 네, 물론입니다. 허리 혈자리 말씀이시죠? 허리도 허리지만 그쪽을 튼튼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쌤은 타고난 무기가 있으시니까 제가 몸 관리를 잘해야죠. 영자가 타고난 무기를 언급하며 성진의 등산복을 손가락으로 콕 찌르는 코믹 상황. 성진은 화들짝 놀라며 진료 중에 이러시면 다음부터는 진료 안 합니다. 그 말에 영자는 밀당이라고 착각하고 즐거워합니다. 영자의 이 노골적인 막장 대신은 성진의 머리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구잘에게 보여주면 나는 인기 많은 남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와중에 성진은 기력 없는 남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구잘에게 산 러시아 당근 김치를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러시아 당근 김치는 과도한 섬유질의 향연이었죠. 성진의 몸에서는
가스가 폭발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성진이 침을 놓으려 몸을 숙이는 순간 조용한 한의원 전체에 크고 우렁찬 방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환자들은 경악하지만 성진쌤의 기력이 장까지 돌았네요 라고 말하며 성진의 건강을 칭찬하는 엉뚱한 유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성진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감을 증명하려다가 방귀 뀌는 한의사로 분위기가 전락할 위기 상황이었죠. 그의 헛된 노력은 계속해서 막장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성진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구자리 마트 앞에서 파는 특정 채소, 우즈벡에서 남자에게 좋다고 알려진 뿌리 채소를 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자래 마트 앞에서 구자리, 굵은 채소를 성진에게 보여줍니다. 성진쌤, 이거 먹으면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쌤한테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구잘씨, 제발 저를 약 올리지 마세요. 성진은 구잘이 자신의 신체적 비밀을 알면서 대놓고 놀린다고 착각했습니다. 성진은 홧김에 엄청난 오버액션을 합니다. 저는 이미 넘치는 기력 때문에 재혼도 못했습니다. 구잘씨가 저와 사귀고 싶다면 제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증명해야 할 겁니다. 아, 쌤은 역시 마음의 그릇이 크구나. 좋아요. 제가 쌤의 그 큰 마음, 제 작은 마트 안에 담아볼게요. 성진은 자신의 대물을 마음의 크기로 착각한 구잘에게 극도의 진실을 외치려고 했습니다. 성진이 신체적인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구잘은 이를 성진의 넉넉한 인심과 마음 씀씀이로 완벽하게 오해합니다. 구잘은 감동해서 성진을 포옹하려 하고 성진은 들킬까봐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이 모습을 김영자가 발견합니다. 영자의 질투는 막장급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 외국 아가씨, 김성진 쌤은 내 거예요. 쌤의 그 엄청난 무기는 아무나 감당 못해. 당신은 사이즈가 작아서 안 돼. 영자는 신체적 크기를, 구잘은 마트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아줌마, 마트 크기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지. 아줌마는 마트가 작아서 샘내는 거죠. 대물 때문에 벌어진 두 여성의 사이즈 논쟁은 결국 시장 한복판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성진은 영자의 노골적인 폭로와 구잘의 엉뚱한 반격 사이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성진은 두 여자의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고 멀리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대로 도망칠까 하는 비겁한 생각마저 들었죠. 영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봐, 성진쌤이 나랑 헤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 너무 커서 아프다고 했잖아. 당신 그 크기 감당 못한다고. 이 말을 들은 구잘의 표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나한테 몸이 약하다고 놀리는 거예요? 우리 우즈벡 여자들은 한국 여자보다 몸이 훨씬 강해요. 선생님이 병약해서 나랑 헤어질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구잘은 영자의 크다는 말을 병에 걸린 성진의 몸이 약해서 자신 같은 강한 여자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배신감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성진쌤, 당신은 나를 약한 여자로 보는군요. 나는 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만만하게 보는 남자는 싫어요. 구잘은 성진에게 눈물의 이별을 선언하고 마트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진은 모든 오해와 헛된 노력 끝에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은 결국 큰 병이라는 더 심각한 오해를 낳았습니다. 성진은 과연 어떻게 구잘의 오해를 풀고 자신의 대물과 진심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큰 병으로 오인받은 성진쌤, 이별의 기로에 서는 성진 원장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막을 올립니다. 통쾌한 반전 유머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큰 병 걸린 환자로 오해를 받고 이별 통보까지 받다니. 우리 구잘 씨는 저를 몸이 약해서 강한 자신을 거부하는 남자라고 오해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구잘 씨, 저는 강합니다. 너무 강해서 문제인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성진 원장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구자리 마트를 닫고 떠난 지 사흘. 김성진 원장의 한의원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한의원 원장실에서 성진이 멍하니 앉아 침통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진은 밥맛도 없고 침 놓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성진은 구잘과의 짧은 만남이 자신의 메마른 중년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은 성진의 이런 모습을 보고 대물쌤이 결국 그 힘을 주체 못해서 병이 들었나 보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성진쌤은 요새 얼굴이 해쓱해졌어. 그게 너무 커서 기력을 다 쓴 거 아니야? 얼른 병원에 가서 영양제라도 맞아야지. 원장쌤, 아무리 타고난 무기가 좋아도 관리 안 하면 소용없으니 몸을 아끼시오. 환자들이 성진의 몸 상태를 걱정하며 특정 부위를 뜻하는 은어를 마구 사용합니다. 성진은 이 말들을 늘 들으며 내가 정말 곧 죽을 것처럼 보이는 건가 혼자 생각하며 절망감이 극에 달합니다. 성진은 구자리 떠난 이유가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타고난 사실을 숨기려다 결국 구잘의 순수한 마음을 상처 입혔다고 자책했죠. 그래, 나는 비겁했어. 내 몸의 특징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나의 소심함으로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자책합니다. 그는 구잘의 마트로 찾아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판에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쉽니다라는 구잘의 메모 종이만 붙어 있었습니다. 성진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파국이 찾아온 것입니다. 구잘이 사라지자 가장 신이 난 사람은 김영자였습니다. 그녀는 경쟁자가 사라졌다고 확신했습니다. 한의원 진료실 안으로 영자가 의기양양하게 성진에게 다가갑니다. 성진쌤, 그 외국 아가씨 때문에 속상하셨죠? 괜찮아요. 원래 명품은 아무나 못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특히 쌤처럼 희귀한 장점을 가진 남자는 더 그렇죠. 영자는 성진의 대물에 대한 집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성진에게 공격적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솔직히 나도 쌤의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거든요. 우리 그냥 몸의 대화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우린 같은 한국 사람이니 사이즈에 대한 이해도 깊잖아요. 영자가 몸의 대화를 유도하며 성진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성진은 질색하며 피하고 영자는 이 남자가 밤낮으로 강한 기력만 부리려고 한다며 성진을 밤에만 관심 있는 남자로 오해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영자의 이 노골적인 폭탄 발언에 성진의 마음을 영자가 더욱 괴롭혔습니다. 구잘의 순수한 오해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성진이 영자의 음흉한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나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당신이 뭔데 나를 대물이니 뭐니 하며 친한 척 하시나요? 이후부터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 제 병원에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그리고 영자 씨와 제가 언제 동침한 적이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나요?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나요? 2번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영자는 성진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부끄러움이나 밀당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성진을 자기 남자로 만들기 위해 성진의 대물 때문에
구잘이 도망갔다고 확신하고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려서 성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진을 찾아왔는데 이미 성진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조치를 자신에게 선언한 것이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포기를 하고 물러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성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구잘이었습니다. 성진이 전화기를 붙잡고 떨고 있습니다. 카페가 아닌 한의원 옥상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구잘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걱정이었습니다. 성진쌤, 제가 떠나서 더 힘드시죠? 마트 아주머니들이 그러는데 쌤이 큰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계신데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더 강한 여자가 되겠다고 떠났지만 쌤의 약해진 몸이 계속 걱정돼요. 성진은 구잘이 자신을 불치병 환자로 오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은 영자의 폭로와 구잘의 순수함이 엮인 결과였습니다. 구잘 씨, 저는 병 안 걸렸어요. 저는 아주 많이 건강합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거짓말 마세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데 진짜 기력이 센 남자는 그렇게 허리를 못 숙인대요. 쌤은 지금 기가 바닥난 상태예요. 그것을 제발 인정해야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구잘 엄마의 조언이 결정타였습니다. 구잘은 성진의 허리 통증과 우즈벡 전통 의학 지식을 결합하여 성진을 진짜 환자로 규정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비방을 알려주셨어요. 강한 몽골 남자의 기운을 받아야 한대요. 구잘이 성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극도의 막장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성진은 어이없는 구잘의 행동에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과 자신을 걱정하는 구잘의 순수함을 느끼며 내 병이 대물이 원인인데 치료법이 다른 남자의 기운이라고 성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을 구잘에게 직접 이야기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성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성진은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더 큰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해로 인해 구잘을 보내기는 싫었습니다. 성진은 구잘에게 지금 당장 마트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구잘을 만나 오해를 풀 진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잘의 마트 앞에서 성진이 구잘을 기다립니다. 이때 영자가 성진에게 다가오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성진에게 다시 한번 매달리며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진의 태도는 너무도 완강하고 단호합니다. 당신이 계속 저에게 접근하면 당신은 빠른 시간 내에 법원으로부터 호출이 올 것입니다. 성진은 영자에게 이 자리를 떠날 것을 요구하는데 저 멀리서 구잘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구잘의 마트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구잘은 이 장면을 보고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성진쌤, 제가 없으니까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게다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저의 마트 앞에서 저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성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구잘이 보는 앞에서 영자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의 욕망과 당신이 흘린 헛소문으로 인해 나는 구잘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성진은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로펌에 전화를 겁니다. 광씨가 오랜만이다. 나 지금 어떤 여성이 헛소문을 유포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오해를 받고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자네가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주기 바라네. 내 핸드폰에 캡처한 자료를 지금 보내겠네. 성진이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영자는 사색이 되어 성진에게 100배 사죄하겠으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이 광경 역시 구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잘은 성진에게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저는 몸이 약하고 거짓말하는 남자는 싫어요. 저는 강하고 정직한 남자를 찾아 떠날 거예요. 구잘은 마침 눈에 띈 몽골 식당 간판을 보고 그곳으로 돌진합니다. 몽골 남자의 기운을 찾겠다는 어머니의 조언을 실천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몽골 식당으로 향하는 구잘에게 소리를 칩니다. 단 한 번만 말하겠는데 당장 돌아서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강한 남자가 누군지를 모를 것입니다. 나는 한의사이고 당신이 말하는 자양건강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네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육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 과연 구잘은 성진의 단호한 이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몽골 식당으로 돌진하는 구잘 씨에게 우리 성진 원장이 최후의 일격을 날렸죠. 당신은 진짜 강한 남자가 누군지를 모를 것입니다. 대물 때문에 발생한 모든 오해와 헛소문, 이 황당한 막장 사연의 실타래가 드디어 풀립니다. 몽골 식당 간판을 향해 돌진하던 구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트 앞에서 성진의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지고 구잘이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구잘은 성진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오해했던 병약함이나 비겁함과는 거리가 먼 강한 남자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구잘의 마음속에서 몽골 남자와 한의사 성진이 잠시 충돌했습니다. 구잘이 망설이는 사이 마트 앞은 막장의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자가 사색이 되어 무릎 꿇고 원장쌤 제발 고소만은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소문이 났다고 하면 저 이 동네에서 못 살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쌤 한의원 청소를 할게요. 제발 선처를 바랍니다. 영자의 비굴한 모습은 구잘에게 성진의 정직함을 증명했습니다. 영자의 막장 소문 유포가 사실임을 구잘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영자 씨, 당신이 유포한 소문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으세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영자는 성진의 단호함에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이제 마트 앞에는 성진과 구잘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영자가 도망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급 한약재 봉지를 떨어뜨립니다. 성진은 그것을 주워들고 코웃음 치며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구잘은 이 모습을 보고 성진쌤은 저런 약 따위 필요 없는 진짜 강한 남자라고 확신합니다. 성진은 구잘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뿐이었습니다. 성진은 조용하지만 힘주어 구잘에게 말을 합니다. 구잘 씨, 당신은 나를 몸이 약해서 강한 여자를 거부하는 남자라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 강해서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신체적 특징을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성진은 자신의 이혼 사유와 중년 남성으로서의 은밀한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물이 수많은 여자들을 떠나게 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평생의 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잘 씨, 아까 김영자 씨가 말한 흉기나 엄청난 무기라는 표현,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이 큽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이 놀랄까봐, 상처받을까봐 차라리 병약한 남자로 오해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잘은 성진의 절박하고 진심 어린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성진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쌤이 몸이 약한 게 아니라 남자의 자신감이 너무 커서
저한테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사실을 여태 숨겼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을 알았으니 저를 떠나세요. 저는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운명적으로 당신과 맞지 않는 남자입니다. 성진의 고백 후 구잘이 갑자기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성진은 황당해합니다. 구잘은 눈물까지 흘리며 웃고 있습니다. 하하하, 성진쌤, 왜 그걸 이제 말해요? 아이고 배야, 정말 한국 남자들은 유머가 없네요. 구잘의 반응은 성진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성진이 인생의 비극으로 여겼던 사실이 구잘에게는 최고의 유머로 다가왔습니다. 구잘 씨 왜 웃으세요? 저는 지금 진심을 말한 겁니다. 쌤, 제가 몽골 남자 기운 받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왜인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데 몸이 강한 우즈벡 여자는 몸이 약한 남자를 만나면 안 된대요. 구잘은 숨겨왔던 문화적 배경을 공개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남자의 강함이 자손 번성을 의미해요. 작은 사이즈는 몸이 약한 남자를 뜻하는 가장 큰 비유예요. 저는 쌤이 기력 없다고 오해해서 성진 쌤을 떠나려 한 거예요. 구잘은 성진의 신체적 특징이 약함이 아닌 강함의 궁극적인 증명이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쌤은 저희 엄마가 찾으라고 했던 진짜 강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약점이라고 숨기다니 쌤의 마음의 그릇이 너무 커서 그게 걱정된 거죠? 성진은 구잘의 유쾌하고 따뜻한 해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비극이 운명적인 인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잘 씨, 그러면 저의 이 특징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이죠. 저는 강한 여자잖아요. 하지만 쌤의 큰 마음이 저를 걱정했다는 그 진심이 저를 더 감동시켰어요. 저는 마음의 궁합이 가장 중요해요. 구잘이 성진을 껴안으며 이제 제 마트 다시 열 거예요. 쌤의 강한 기운을 받아서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소리칩니다. 성진은 이 황당한 상황 앞에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오해는 풀렸습니다. 구잘은 대물람을 타고난 기력을 가진 남자로 성진은 구잘을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운명의 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진이 구잘의 마트 문을 함께 열고 있습니다. 마트 안은 밝게 정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당당하게 연인 관계임을 선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술렁거렸지만 성진은 더 이상 자신의 특징을 숨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구잘 씨 앞에서 숨길 것이 없으니 제 침술도 더 잘 놓아지는 것 같네요. 구잘은 성진의 한의원에 자주 드나들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활력 증진 식재료를 추천했습니다. 성진쌤이 구잘 씨 만나고 더 강해졌다는 소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표정은 좌절과 질투로 일그러집니다. 아니, 저 외국 아가씨가 어떻게 저걸 감당하는 거지? 나는 아파서 도망쳤는데 저게 말이 돼? 영자가 질투에 못 이겨 성진의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들어섭니다. 성진은 영자를 무시하고 구잘이 들여온 우즈벡 전통 건강차를 영자에게 권합니다. 영자는 자존심 상해하며 마십니다. 성진은 이제 구잘에게 진정한 마음의 궁합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잘은 성진의 신체적 조건이 아닌 그의 순수한 마음과 자신을 아끼는 진심을 사랑했습니다.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막장 로맨스가 국경을 넘은 유쾌한 휴먼 드라마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성진과 구잘의 행복한 황혼은 시작되었지만 그들만의 가족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궁합을 찾아서 구잘의 우즈벡 가족이 성진의 한의원을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문화 충돌 유머와 따뜻한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
결국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대물은 더 이상 김성진 원장의 짐이 아닙니다. 이제 타고난 축복이죠. 저 김성진은 마침내 국경과 조건을 초월한 영혼의 궁합을 사랑스런 구잘 씨에게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피엔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새로운 관문이 남아있죠. 구잘 씨의 우즈벡 가족이 성진의 한의원에 들이닥칩니다. 문화 충돌에서 오는 막장 유머 폭탄. 우리의 행복한 결말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김성진 원장과 구잘 씨는 동네의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마트는 활기를 되찾았고 한의원은 이국적인 건강 비법까지 더해져 더욱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한의원에서 구잘이 성진에게 직접 만든 우즈벡 전통 허브차를 건넵니다. 구잘은 한의원에서 우즈벡식 건강차를 팔았고 성진은 구잘의 조언을 받아 정과 기를 살리는 이색 침수를 연구했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성진쌤, 구잘씨 만나고 얼굴에 윤기가 돌아. 쌤의 힘이 온 동네에 퍼지네. 원장쌤, 이제 큰 무기 숨기지 마시오. 당당하게 사시오. 그게 명의의 도리오. 환자들이 성진에게 정력에 좋다는 온갖 민간요법 식재료를 갖다 바칩니다. 성진은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라며 질색하지만 환자들은 겸손이라며 더욱 성진을 추앙하는 코믹 상황. 성진은 더 이상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받아쳤죠. 자신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일상에 새로운 긴장감이 드리워집니다. 구잘의 우즈벡 가족이 상견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잘씨, 제가 우즈벡식 결혼 풍습을 잘 몰라서요. 혹시 지참금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걱정 마세요, 쌤. 저희 엄마는 돈보다 건강한 사위가 중요해요. 특히 기운이 넘치는 사위요. 구잘의 말에 성진은 안도했지만 자신의 건강을 증명해야 한다는 은근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구잘의 가족이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장모님 파티마 60대, 구잘의 남동생 알리 30대이었습니다. 한의원 문을 열고 덩치가 크고 푸근한 인상의 파티마와 건장한 체격의 알리가 들어섭니다. 분위기는 압도적입니다. 파티마 여사는 성진을 보자마자 몸의 건강부터 살폈습니다. 그녀는 성진의 손을 덥석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파티마 우즈베거와 서툰 한국어 섞어. 사위, 맥이 약해. 기가 위로만 가고 아래가 텅 비었어. 우리 딸 구잘이 감당 못할 몸이야.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한의사입니다. 제 맥은 아주 좋습니다. 파티마는 성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진에게 강한 기운을 증명하라며 황당한 미션을 요구합니다. 좋아, 사위. 우리 알리랑 씨름 한 판에 이겨야 내 딸 줄 수 있어. 우리 알리는 몽골 전통 씨름 챔피언이야. 아니, 갑자기 한의원 한복판에서 한의사 성진과 덩치 큰 우즈벡 씨름 챔피언 알리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성진은 체격 차이 때문에 쩔쩔매지만 대물남의 자존심과 구잘에 대한 사랑으로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성진은 결국 알리에게 패배합니다. 파티마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구잘, 내가 말했지. 몸이 약한 남자는 안 돼. 우리 딸 힘들게 해. 성진은 다시 한번 대물이 아닌 기력 때문에 오해받는 최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성진을 구한 것은 구잘의 지혜였습니다. 한의원 옥상에서 구잘이 파티마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왜 몽골 남자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크기 때문이죠? 엄마, 쌤은 눈에 보이는 근육은 약하지만 진짜 힘은 아무도 못 따라와요. 크기로 치면 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예요. 구잘은 성진의 신체적 비밀을 문화적 코드로 변환하여
파티마를 설득했습니다. 파티마는 구잘의 노골적인 설명에 놀랐지만 이내 수긍합니다. 사위, 내가 진짜 강한 남자라는 구잘의 말을 믿겠다. 하지만 증명이 필요해. 내가 진짜 명이라면 우리 알리의 오래된 허리 통증을 당장 고쳐. 이것이 성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대물쌤이 아닌 명예 김성진으로서의 증명. 성진은 알리에게 침을 놓았습니다. 구잘의 우즈벡 전통 약재 지식과 성진의 20년 한의학 실력이 결합된 최강의 침술이었습니다. 성진이 알리에게 침을 놓는 동안 알리는 이곳이 나의 기운이 하늘로 솟는다며 극도의 코믹 반응을 보입니다. 파티마는 저것이 바로 신의 기운이다 라며 성진을 칭송합니다. 알리는 침술 후 허리가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진에게 진심으로 절을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김성진은 명의로서 강한 사위임을 증명했습니다. 파티마는 더 이상 성진에게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한의원 옥상에서 작은 만찬, 샤슬릭과 소주가 함께합니다. 그날 밤 성진은 파티마와 술을 나누었습니다. 파티마는 성진에게 진정한 조언을 건넵니다. 사위, 힘은 크기로만 오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강한 힘이야. 구자를 아껴주렴. 너는 마음이 가장 큰 남자야. 성진은 눈물을 흘립니다. 대물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지만 결국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자신의 진심과 구잘의 이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영자에게는 어떤 결말이 닥쳤을까요? 시장 골목에서 김영자가 몽골 식당 간판 앞에서 서성입니다. 그녀는 성진이 고소를 취하한 대신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일주일간 마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는 성진의 강함과 구잘의 당당함 앞에서 자신의 음흉한 욕망이 부끄러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성진의 헛소문을 퍼뜨린 죄책감과 싸우며 겸손을 배우는 중입니다. 성진과 구잘은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한의원 앞마당에서 열렸고 동네 주민들은 국경과 조건을 초월한 이들의 사랑에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습니다. 52세의 한의사 김성진, 그는 대물이라는 신이 주신 복을 인생의 저주로 착각했지만 구잘이라는 진정한 반려자를 만나 그 복을 가장 이상적인 궁합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결혼식 날 성진이 구잘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대물남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속삭이고 구잘이 이에 키스로 화답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환자들이 역시 성진쌤은 끝까지 강하시네 라며 유쾌하게 마무리됩니다. 진짜 사랑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까지 뛰어넘는 영혼의 궁합에서 시작됩니다. 신이여 여러분의 외롭지 않고 유쾌한 황혼을 응원하며 대물남 한의사 김성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